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는 당과 또는 법무부와 같이 의논해갖고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떤 방향일까요? 기소와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대 해석해갖고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수사권을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예. 그걸 좀 정상화시키고 개정해서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수사는 경찰에 넘기고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뭐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해갖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으셨다시피 일단 첫 번째, 당 또는 법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물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전의 인터뷰입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한다. 수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 후보자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내일 출근길에 어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짚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은 법무부와 당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결국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였어요. 행정부가 주도했는데 그 칼잡이가 윤석열 총장이었는데 그 칼잡이가 칼을 거꾸로 잡고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정부의 권력인가 아니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주체가 당, 이른바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성호 의원 정도 되면은 차기 국회의장을 노려볼 만한 중진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가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 조금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를 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국회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것에 발맞추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좀 짐작을 해봅니다. 예.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정성호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앞서 저희와 인터뷰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거의 77년 만에 네,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개혁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어설피 이게 바뀐다는 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예. 완전히 바뀌는 걸 개혁이라고 할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소청, 공소청이 되면 검찰청은 없어지겠죠.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사라는 이름도 없어질 겁니다. 기소유지관, 기소담당관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그 정치 권력과 합작해서 그동안 본인들의 조직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본인들 스스로는 자정 기능을 잃어버린 따지면 70년간의 그 유일무이한 치해 복권 지역으로서 존재해왔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개혁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사실상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옆에서 그 개인적으로 지켜봤지만 굉장히 원만하고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뚝심 있게 물어비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옆에서 보면 이게 좀 속도 조절이라든지 온건하게 가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굉장히 굵직하게 법무행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서요. 저는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둘의 호흡 자체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수준으로 잘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야당의 시각을 좀 들어볼게요. 정성호 후보자가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 혹은 취재에 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된 것에 따르면
검찰 개혁은 국민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야당과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다. 또 국민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저 안에 저 두 가지만 지켜진다면 저는 이재명 표 검찰개혁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께 이익이 되는 검찰개혁, 그리고 또 야당과도 충분한 소통에 의한 산물, 이거 두 가지만 지켜놓으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재명 내각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도 예견을 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은 이재명 공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리고 이전에 윤 대통령 정부를 검찰 독재공학이라고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립을 세게 쥐려면은 학자라든가 검찰 출신, 판사 출신보다도 법을 아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대화가 되는 사람이 뽑힐 것이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두 가지 요인을 충족하는 게 바로 연수원 동기동창인 정성호 의원이라고 어느 정도 예견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청 자체 아마 이름을 저는 바꿀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름도 바꾸고 모든 그렇다면 검찰청 법도 바꾸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검찰개혁이 그대로 실현이 될 겁니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당장은 이재명 정부에게 플러스가 되는 걸로 보이겠지만 왜 70 몇 년 동안 검찰청이 존재를 했을까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른바 이재명 정권과 가장 색채가 비슷한 정권들이 왜 검찰청을 그대로 내두고 이렇게 공소와 기소, 중대재해청 이것이 다 눈에 보이는데도 안 했을까?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검찰개혁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그게 순수하게 물 흐르듯이 아마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글쎄요, 임기 중반 넘으면은 아마도 그게 자충수라는 얘기, 부메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올 것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은 양날의 칼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고 야당과 소통,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디 그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듣고 발언권 드릴게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독립성과 제가 볼 땐 중립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청을 없애든 안 없애든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신 그 검찰의 권한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의 권한이 어디냐? 중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행정부 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좀 낸 법안을 따르면 행정부 쪽에 공수처와 해경, 경찰,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권한과 조율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감찰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그거는 국가수사위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가수사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겁니다. 예. 결국 대통령과 국무총리 밑에 그 수많은 어떤 수사기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사실상 해체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방향이 그런 어떤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본질적인 개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중립적인 어떤 수사기관의 탄생이어야 되는데 결국 권한과 권력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기자들이 어떤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는데 한 예를 든다면
취재하는 기자와 그리고 그거를 보도하는 기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원활하게 전달하거나 기사를 쓰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재한 사람이 그거를 마지막까지 보도하는 게 낫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그냥 마냥 좋은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도 드려봅니다. 예. 사견을 전제로 완전 다른 접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의 독립 문제, 중립 문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것인가 문제, 또 기능과 권력의 분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한 수사의 감시, 국민에 의한 기소 독점의 감시, 이런 부분들로 저는 나아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자면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기소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실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반영되는 통로가 절차적인 것은 대의민주주의기관인 국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기능과 권력의 분산하고도 또 다른 방향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 서양 철학에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징벌과 심판이라는 것을 인간이 하지 말자. 그래서 법률과 제도를 갖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법률과 제도의 권력을 가진 인간이 또다시 그것을 도구로 해서 인간을 심판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이걸 해소하는 방향은 뭐냐? 인간을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인간 대중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신의 영역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굉장한 지성들이 뭉쳐가지고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기득권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검찰개혁론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 이 검찰 개혁의 문제는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의 그 개혁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중간에 윤석열 정부가 잘라먹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다시 이재명 정부가 이어가는 겁니다. 새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미완으로 있었던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 그 다음에 검찰이 77년 동안 유지됐는데 왜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죠. 검찰은 본인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력에 조아리면서 권력의 신여라는 어떤 말하자면 오명까지 늘 더 씌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의 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검사들,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내란죄를 저지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인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상 봉욱 민정수석 후보자와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두 분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나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어간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나머지 미완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혁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냥 반대를 하지 마시고 같이 본인들의 안을 내서 좀 국민에 맞는 검찰 예.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여야 한 분씩만 발언권을 드릴게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오늘 취임을 했는데 이력을 보면 연수원 29기 그리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지검장, 그리고 최근에는 대검 형사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하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검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약간의 논란도 있습니다. 이 논란이 더 커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취임하면서는 검찰의 과오를 성찰하고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진수 차관 인사에 대해서? 네, 이제 정성호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 같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른바 마음이 통하는 복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장관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을 잘 알아야 된다. 바로 이분이 대검 형사부장도 있었고 검사장도 했고 검찰 연구관, 법무심의관 이른바 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비록 친윤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어도 검찰 해체를 위한 사실상 해체를 위해서는 검찰을 속속들이 아는 각급 검찰을 실무를 아주 꿰뚫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적임자를 찾다가 한 건데요. 이른바 모양새 이 구색 전체적으로 모양새는 장관 차관이 서로 역할 분담하는 그런 면으로 저는 뭐 비교적 그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요인 국민들의 권익을 더 높이고 피해가 안 가고 야당과의 부디 소통이 전제가 된다면은 지금 법무장관 그리고 또 이준수 차관 이 조합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사견을 전제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가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검찰개혁의 주체는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몫이다라는 생각하에서 안정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내부 인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야당과 보수 세력이 우려하는 그런 급진적인 속도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민주진보개혁이 쪽에서 이야기하는 완벽한 해체라든가 100% 수긍할 만한 상황도 가지 않을 것이다. 즉 저는 야당과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이룰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그걸 위해서 이진수 차관을 선임한 것이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